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일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이슈 뭔가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가장 우려되는 현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간극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장사 안 돼서 또 일자리 없어서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또 고용이 불안할수록 충격이 더 컸는데요.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1년 동안 이어지면서 경제적인 충격도 계속됐는데 후유증이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7.4%가 줄었다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1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면 92만 6천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균치입니다. 현실은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이 피해, 불평등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별 임금 불평등 변화를 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니까 소득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건데 그럼 실제로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나 나타났던 건지 조사가 좀 있었나요? 예,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임금 불평등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국내 노동자 임금의 진위계수는 0.306으로 2019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이 진위계수라는 게 인구 분포와 소득 분포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잘 아시다시피 0에서 1의 값을 갖습니다. 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진위계수는 꾸준히 하락을 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정보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로나19로 특히나 피해를 본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행이나 음식, 숙박업 이런 업종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업 비중이 높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장이 많은 지역의 진위계수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가 레저와 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 집중이 돼서 임금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의 임금 진위계수가 상승했는데 인천시와 제주도의 상승폭이 각각 0.032, 0.029로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청년층이 특히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 갖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굉장히 좀 고용 한파가 거셌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29세 이하 청년층의 임금 불평등 심화가 두드러졌습니다. 29세 이하의 진위계수는 지난해 0.214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는 같은 기간 30대, 50대의 진위계수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이 지난해 채용을 줄이거나 연기하고 또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임금 수준이 더 낮은 일자리로 옮기면서 청년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정말 고용 한파, 고용 위기라는 말이 너무 익숙한데 고용 시장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코로나발 고용 한파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한 비자발적 실직자가 219만 6천 명이나 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48.9%가 늘었는데요.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직장이 사라지거나 휴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례가 급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취약층일수록 충격이 더 컸는데요. 한 조사를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10명 가운데 4명이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건 정규직의 9배 수준입니다. 특히 실직 과정에서 80% 가까운 비정규직은 실업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예.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도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몸이 힘든 건 당연한데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이고 우울을 넘어서 분노, 또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 조사에 의하면 2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응답이 비정규직과 여성, 저임금 비사무직에서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점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경제적인 타격을 줬고 그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과 연령 중에서도 특히 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참 지난해 통계는 뭐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울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맞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보다는 올해는 상황이 좀 나아졌잖아요. 네.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정부는 일단 올해는 좀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도 기업이나 상반기 노동시장의 체감 고용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이 세계 전자,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전자, 반도체 업종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비대면 업무, 또 서비스 확대로 컴퓨터와 주변 기기 시장도 성장하면서 전자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반면에 제조업 고용 전망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유가가 하락했고 코로나19로 글로벌 봉쇄가 심화하면서 선박 발주량이 줄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자리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업종별로 지금 희비가 엇갈리네요. 그렇다면 다른 업종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예. 최근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신차 투입, 또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에 따른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회복 등으로 맑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내수는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가 사라질 경우 생산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철강 업종의 일자리도 2,000개 정도 감소할 것으로 고용정보원이 예측을 했는데요. 동남아시아, 인도 등 철강 시장이 침체돼서 올해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기계, 섬유, 금융보험 업종의 일자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벼락부자라는 말은 알고 계실 거고요. 당연히 알죠. 네, 갑자기 부자 된 그런 사람들 말고요. 최근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예. 굉장히 뜨거운 이 주식 투자 열풍. 잠자고 일어났는데 집값이 막 몇 천만 원씩 오르고 그런데도 나는 주식 투자도 아직 안 했고 집은 뭐 당연히 못 샀어. 이렇게 박탈감에 빠져 계신 분들을 스스로 그런 분들이 벼락거지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조바심에 뒤늦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을 텐데 결국은 더 큰 상실감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기도 한다고 하네요. 우리 시대 아주 슬픈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 속에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더 커지고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삶의 기반마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